13번 방정식 2 로그 2x 플러스 로그 2의 9 마이너스 x는 2 플러스 로그 2의 x의 x 플러스 2의 모든 실근의 곱순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도 밑이 똑같은 로그들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하기로 풀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 2는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로그 2의 x의 제곱 9 마이너스 x는 여기도 2도 로그 2의 4로 고칠 수 있어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쵸? 그럼 더하기면 얘네도 역시 로그 2의 4x의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로그 2는 없애주면요. 9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은 4x 제곱에 플러스 4x가 되고요.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x 세제곱 이렇게 넘어가면 x 세제곱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9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x로 묶어주면 x는 0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x의 x-1, x-4는 0이기 때문에 x의 값은 0 또는 1 또는 4인데요. 이게 다 답이 될 수 없을 수 있다. 왜? 진수 조건을 보자고 했어요. 그쵸? 진수 조건을 보시면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9-x도 0보다 커야 되고요. x의 x 플러스 1의 값도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걸 다 만족시키는 진수 조건의 범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요. 그쵸? 9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여기 0이 있는데 0보다는 크다. 이렇게 큰 작작이기 때문에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범위에 있는 것만 답이기 때문에 0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1하고 4만 답이기 때문에 1 곱하기 4는 4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도 보시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의 마이너스 로그 3의 x제곱이 작거나 같습니다. a의 x제곱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x의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부등호가 a의 x제곱을 성립해요 라고 하면 이 지수를 꺼내 내려오고 싶어서 우리는 밑이 똑같은 로그를 양쪽에 취해준다. 그래서 밑이 똑같은 로그 3을 취해줘도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그때 이 값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도 찢어서 쓸 수 있죠. 곱하기는 진수끼리의 곱하기는 로그끼리 더하기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로그 3의 x 자체를 제곱한 거예요. 요 앞에 요 제곱은 절대 앞으로 나올 수 없어야 돼요. 그쵸? 전체 로그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그 3의 a 써주고 요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 플러스 2 로그 3의 x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로그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a는 0보다 무조건 어떻대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양의 실수 x예요. 그러면 모든 양의 실수 x라 함은 로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모든 양의 실수는 다 말하는 거예요. 로그값 전체 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전체 전 범위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범위 내에서 이 2차식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봤으면 좋겠는 게 0보다 2차식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붕 떠거나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가 없거나 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우리가 판별식을 보자는 얘기예요. 판별식을 보면 요 2를 절반 나눈 걸로 볼 거예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를 보시면 이렇게 되고 얘가 해가 없거나 중근이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로그 3의 a가요. 1이라는 값은 로그 3의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또 지워주며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a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도 보시면 넓이가 4인 부채꼴 중에서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그 둘레의 길이를 M이라고 하자. R과 M의 곱셈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넓이가 4라는 것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요게 바로 4라고 주어진 거고요. 둘레 길이가 최소라는 건 부채꼴에서 둘레라는 것은 우리는 요만큼의 반지름이고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요 호의 길이가 R 세타였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레 길이라는 것은
2R 더하기 R 세타가 될 거예요. 난 이것이 최소인 걸 알고 싶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R 제곱 세타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R 세타라는 것은 R분의 8이에요. 이렇게 고쳤을 수 있겠죠. 그렇죠? R로 양쪽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여기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2R 더하기 R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R이라는 값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주면 산술기하가 써질 수 있어요. 왜냐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는 둘이 더한 값은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의 둘이 곱한 값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계산해주면 8이 16이니까 4로 나오고 8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의 둘레의 길이는 8보다 크거나 같으니 그때 최소가 될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둘레의 길이는 8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 하면 단 등호일 때잖아요.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했어요?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했죠. 그래서 이 R제곱이 8이고요. R제곱은 4인데 R은 양수였죠. 그래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M의 값은 2 곱하기 8이 돼서 16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도 보시면 세타가 2, 4분면 각이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0보다 크고요. 코사인의 세타의 값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둘이 뺀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구해줄 수 있다. 우린 이걸 전개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얼마였어요? 그것이 1이었죠. 그러니까 1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3분의 2가 되죠. 그럼 계산해주면 3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곱만 떼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5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유리화를 시켜주면 3분의 루트 15.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도 보시면 17번 x는 2 플러스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일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곱셈공식을 바꿔보라는 건데 이거 전체를 세제곱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x를 2만 넘겨줘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세제곱할 거예요. 그쵸? 여기 세제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개할 때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우리는 a 플러스 b에 많은 게 세제곱이에요 라고 하면 이걸 쭉 전개하는 식을 이렇게 a 세제곱 b 세제곱 먼저 쓰고 플러스 3의 ab에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x-2의 세제곱은 이렇게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에 둘이 곱하면 없어지고요.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둘이 곱하면 1이잖아요. 그쵸?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주면 0제곱이고 그쵸? 그리고 우린 요 자리가 다시 누구랑 똑같아요? x-2하고 똑같죠. 여기서 똑같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써주면 얘네를 이제 전개한다고 생각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니까 6x제곱 플러스 3에 x2를 제곱하니까 3, 4, 12가 되네요.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은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도 마저 넘겨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9x는 요 8은 1로 넘어갈게요. 8하고 그러면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 돼서 여기 4 있죠? 4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요 값이 결국 2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요 모양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2분의 9까지 찾은 거죠. 그래서 2분의 9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2니까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도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3의 x제곱 마이너스 27은 k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 이를 만족하는 k값 중 가장 큰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건 결국 y는 이러한 절대값 그래프와 y는 k라는 교점이 만나는 그 k라는 상수함수와 만나는 교점이 바로 실근이다 라고 봐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x축, y축 그려놓고 내가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27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얘네는 절대값이 이렇게 가기 전이니까 마이너스 27이 점근선이고 3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값이 취했대요. 그럼 절대값이 취한다는 것은 얘가 접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죠.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절대값의 얘기고요. 여기가 바로 누가 돼요? 여기가 점근선 27이 되고 0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0 집어넣으면 3의 0제곱은 1이니까 1 빼기 27의 절대값이니까 여기가 26이다까지 찾아낼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y는 k와 만나는 점을 찾는 거 쉽잖아요. y는 k와 만나는 두 양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이렇게 만나면 되죠. 이렇게 만나면 y는 k예요 라고 해놓은 순간 만나는 이 점이 둘 다 이렇게 0보다 큰 점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도 역시 두 점이긴 하지만 요 값이 결국 여기는 요 해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얘는 음수의 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요 k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려지면 되는데 어디까지요? k는 0보다는 크고요. 누구보단 작아야 돼요? 26보단 작아야 되죠. 26이 딱 되는 순간 0이 되는데 그것은 양의 실근하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k값 중 자연수 k값 중 가장 큰 값이니까 25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